자, 그러면 오늘 수업 준비가 되었는지 2차 시 수업에 대해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시 복습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단어는 형태의 변화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한번 봅시다. 가는 가능할까? 불은 아니 불, 변은 변할 불인데요. 자, 형태의 변화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형태를 변화하는 말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로 나눠지겠죠.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해 보세요. 무슨 어와 무슨 어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을 쓰세요. 1번 정답. 단어는 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변어, 즉 변할 수 있는 말과 불변어, 즉 변하지 않는 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변어에는 활용하는 말인 용언과 땡땡이 있다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힌트는 뒤에 다가 붙는 말은 무조건 형태가 변한다는 것인데요. 뒤에 다가 붙는 말 중에서 용언이 아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서 정답을 써보세요. 2번 정답. 가변어에는 용언과 이다가 있다. 활용하는 말을 줄여서 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다는 활용하는, 형태가 변하는 말이긴 하지만 용언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다가 붙은 말입니다. 뒤에 다가 붙는 말은 무조건 형태가 변하니 활용하는 말, 즉 가변어에는 속하지만 이다만은 용언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다는 가변어, 즉 활용하는 말 중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다의 정체는 다음 시간에 밝혀질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까요? 3번 문제, 용언을 활용해 보기입니다. 활용은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미가 결합되어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오다라는 단어가 두 동강이로 쪼개져서 앞부분, 즉 어간, 오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미인 다, 고, 니, 면 등이 붙어서 오고, 오니, 오면으로 변하죠. 가다도 오다라는 단어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보세요. 활용시켜 보세요. 3번 정답입니다. 가다라는 단어를 다라는 어미를 빼고 다른 어미를 넣어서 형태를 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가고, 가니, 가면 이렇게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용언의 기본형 찾기입니다.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용언에는 기본형이 있는데 용언의 기본형을 만드는 방법은 어간에 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간 찾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어간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언을 활용해 본 뒤에, 다시 말해서 용언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본 뒤에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어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면 가면, 가고, 가니까, 감으로 이런 형태로 변하죠.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가라는 부분이 변하지 않는 어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어간에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형은 가다가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단어들의 기본형을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4번 정답입니다. 오면이란 용어는 뒤에 다양한 어미가 붙음으로써 오다, 오므로, 오고, 오니까로 다양하게 형태가 변하지만 그 중에 바뀌지 않는 부분, 즉 어간 부분은 오 부분입니다. 오에 다를 붙이니 기본형이 오다가 되는 것이죠. 피다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아름다운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뒤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서 아름답고, 아름답다, 아름답은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것인데 아름답은 발음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아름다운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는 아름답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단어에 변하지 않는 부분은 아름답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를 붙이면
아름답다가 기본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니까의 경우는 어미가 다양하게 붙어서 이다, 이니, 이고 등으로 형태가 변하지만 이 중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다를 붙이면 기본형은 이다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품사의 분류 기준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기능에 의한 분류인데요.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총 5가지 기능어로 나뉘어집니다. 문장에서 주체, 즉 주인이 되는 말은 체언이고요. 설명하는 말은 뒤에 타가 붙는 말, 활용을 하는 말이니까 용언이라고 합니다. 뒤의 말을 꾸며주는, 즉 수식하는 말은 수식언이라고 하고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은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독립해서 쓰이는 말은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자, 단어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문장의 단어들이 각각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찾아서 순서대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써보세요. 5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어머 나는 문장에서 독립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독립언에 해당되고요. 책상은 이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체언에 해당됩니다. 이는 체언 뒤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관계언에 해당되고요. 정말은 뒤의 머신내용을 꾸며주는 말이니까 수식언에 해당됩니다. 머신내용은 이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고요.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용언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어의 분류 기준은 3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 칸인 형태에 의한 분류는 불변어, 가변어 2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두 번째 칸인 기능에 의한 분류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등 5가지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이 5가지 기능언 중에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하는 것은 용언이고요. 나머지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등 4가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이제부터 단어의 3번째 분류 기준인 의미에 의한 분류를 배울 텐데요. 의미에 의한 분류는 5가지 기능언을 의미에 따라 좀 더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부터 품사의 종류 3번째 칸인 의미에 의한 분류 칸을 완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